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챕터 8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고 이제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예전에서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던 가장 중요하다는 파트 챕터 8, 9가 드디어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내용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뭐랄까 슬램의 핵심 중추라고 봐도 되는, 진짜 그 슬램이라 하면은 동시에 지도를 작성하고 그 지도 위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역할을 딱 맞는 게 이 파트, 이 8, 9 파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슬램북을 보시면은 여기에 수식과 어떤 애널로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랄까 좀 수식이 그렇게 막 이해하기에 친절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그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고, 뭔가 수학적인 이론들을 깊게 파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슬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로 작동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본질적으로 얘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어떤 수학적인 디테일들은 녹화 강의로 따로 준비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목차는 일단 책을 보면은 서론에 이제 인트로덕션과 함께 칼만 필터 예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칼만 필터 예제를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칼만 필터가 클래식 슬램, 그러니까 초창기 슬램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진 번들 어저스먼트로 다 넘어간 추세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 그렇게 엄청 뭐 중요하게 쓰인다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서 뭔가 얘를 다루면 오히려 얘의 경도돼서 뭔가 시간이 낭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슬라이드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큰 비중을 둘 예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랑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까지 하고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은 다음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랙티스로 넘어가서 이 사이파이로 번들 어저스먼트를 구현하는 예제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그 슬램북 챕터 1부터 4까지 이제 있었는데 1이 이제 인트로였고 챕터 2가 이제 리지드 바디 3D 리지드 바디 모션, 그리고 챕터 3가 이제 그 리 알제브라 회전을 표현하기 위한 최적의 수학적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선택으로서 리 알제브라를 선택을 했었고 4번이 핀홀 카메라 모델, 5번이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었죠. 여기까지 펀더멘털이었어요. 그리고 챕터 6부터 챕터 7까지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했고 오늘 챕터 8이 드디어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V5에서 뭘 했었죠? V5에서는 이제 어떤 카메라 이미지들 두 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찍은 사진과 여기서 찍은 사진에서 적당하게 피처를 포워드든 아니면은 다이렉트 메소드를 사용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이 위치랑 이 위치 간의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얼만큼 회전을 했고 얼만큼 이동을 했냐를 알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던 게 어떤 랜드마크, 뭐 꽃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이 꽃 같은 거의 위치를 저희가 이미지의 피처 포인트랑 핀홀 카메라 모델을 끌어와서 얘 3D x, y, z 위치를 이제 알아보는 거, 그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얘를 찾아내는 거까지 했었죠. 챕터 6랑 7까지, 그죠?
에 대한 이 representation, 이 rotation과 translation에 대한 representation을 2, 3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최적화를 하는데 논리미 옵티마이제이션이 쓰였죠. 그죠? 여기까지 overall. 그러니까 챕터 6까지, 챕터 7까지 overall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챕터 8부터 뭘 하냐? 저희가 이 각각에 대한 그 슬램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로봇이 이제 세상을 움직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뭐 각각의 시간 스텝 1, 2, 3, 4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를 얻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이제 점점 이제 에러가 초반부터 이제 뭔가 에러가 있을 거잖아요. 완벽한 이제 알고리즘이 없을 테니까. 그럼 이 에러가 후반으로 계속 쌓여가면서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것인가? 한 번에 쫙 줄여 버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 챕터 8에 나옵니다. 이게 챕터 8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로봇이 세상을 탐구를 계속하면서 뭐 타임 스텝 100, 타임 스텝 10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스케일이 점점 계속 커질 건데 그리고 랜드마크도 엄청 많이 탐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함에 있어서 이게 계속 커진다 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적당한 타임 스텝만을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은 일부 데이터를 드롭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추려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챕터 9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포스 그래프가 나옵니다. 뭐 살짝 번들 어저스먼트의 그 확장판이라고 해야 되나, 번들 어저스먼트에서 이제 살짝 랜드마크만 빠진 그런 느낌인데 여하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일정 타임 스텝까지만 보겠다. 코어 비지빌리티 어쩌고저쩌고 코어 비지빌리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일정 타임 스텝만 보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정한 슬라이딩 윈도우의 개수 n개만큼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되잖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챕터 9에서 다룹니다. 이제야 왜 제가 챕터 8과 9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결국에 로봇이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그 관측값과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만 갈 텐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어느 순간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줄 알고리즘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챕터 8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챕터 10과 11이 있죠. 챕터 10과 11은 뭐냐면은 여기서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에러를 이제 로봇이 처음 위치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탐사를 걸쳐서 돌아왔을 때 처음 위치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아 여기 도착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한 번 더 고쳐줄 수 있는 루프 클로저 디텍션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거를 챕터 10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랜드마크를 이제 이 XYZ 점으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이 각각 점에 대한 맵만 그려왔, 점에 대한 위치 정보만 판단을 해서 그걸 맵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좀 더 시각적인 혹은 이제 뭐 살짝 우리가 응용하기 쉬운 맵을 그려보자 라는 어떤 내용을 다룬 게 챕터 11 3D 댄스 리컨스트럭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슬램북의 이론 파트 끝이에요. 12도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뭐랄까 어떻게 우리가 슬램을 구현을 할까? 이런 내용이라서 이제 얘는 이제 다음 시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다뤄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다음 주 12월 2일에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다루면서 슬램 세미나 1회차 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해줬을까요?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말 뭐랄까 정말 슬램을 엄청 딥하드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노벨티 있는 걸 만들어내겠다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할 거라면은 이제 수학적인 디테일보다도 이런 큰 그림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벨티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 이런 큰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난 챕터 2에서부터 5까지의 선수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이번에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책을 보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해드렸던 말씀인데, 좀 더 이제 그 전문 용어들을 곁들여 보자면은 이제 챕터 5에서 저희가 슬램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두 가지 매너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슬램이 이제 이렇게 뭔가 슬램을 진행하는 로봇이 이렇게 세상을 탐구를 하면서 일정 데이터들까지 배치로 묶어서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전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자기 위치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자가 배치 매너고 후자가 인크리멘트 매너, 좀 혹은 필터링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지난 챕터 5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칼만 필터는 필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크리멘털 매너의 대표적인 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슬램북에서 이제 잠깐 다루는 건데, 저희는 이제 뭐에 집중을 할 거다? 배치 매너에 집중을 할 거고, 얘가 현재 슬램 씬에서 이제 메인스트림입니다. 주류예요. 슬램북을 보다 보면은 Structure from Motion SMF라는 게 자주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슬램이라는 이 목표가 나오는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겠느냐가 이제 드디어 챕터 8에서 나옵니다. 얘네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얘는 이제 로봇이 계속 시간순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제 최적화하는 데에 번들 어저스먼트를 사용을 해요.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찍어낸 그냥 아무런 시간순이나 이런 그런 거에 상관이 없는 데이터도 쫙 모아가지고 번들 어저스먼트를 해서 쫙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제 타임 스케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이 둘은 계속 이제 뭔가 슬램북에서 나오는데 혼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슬램에서는 뭐 이제 수많은 이퀘이션들과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쌀라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이런 다이어그램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슬램북에서.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쉽게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다이어그램만 보셔도 뭔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냥 이제 타임 스케일대로 그냥 전 위치만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배치 매너로 하더라도 그냥 계속 시간 순에 따라서 에러는 자기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쫙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번들 어저스먼트를 사용을 하겠다 까지의 내용이 이제 칼만 필터 앞단 부분까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클래식 슬램에서 인크리멘털 매너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필터링 알고리즘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해서 칼만 필터가 나옵니다. 칼만 필터의 내용은 제가 PPT로 준비를 하긴 했고 책에도 나와 있고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더 좋은 애널로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막 뭔가 저희가 얻어야 될 인사이트라던가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은 제가 녹화 강의로 또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크리멘털 매너 혹은 이제 인크리멘털 매너의 대표 주자인 칼만 필터는 왜 이제 어떤 단점들 때문에
이제 슬램에서 메인스트림 자리에서 물러났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인크리멘털 매너 자체에 한계점 때문이기도 있죠. 왜냐면 전 타임 스텝만 봐가지고 나를 이제 내 위치를 추적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배치 매너보다도 더 정확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바닐라하게 이제 칼만 필터를 구현을 또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구현을 하면은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가 5의 n제곱이 나옵니다. 데이터의 개수의 제곱이 나와버려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100개, 1000개 뭐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처리를 하겠지만 10,000개부터 살짝 이제 좀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10만 개쯤 넘어가면은 이제 펑 하고 터져버리겠죠, 그죠?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좀 PS나 CP 그러니까 알고리즘 문제 풀고 그걸로 대회하는 걸 많이 나갔는데 보통 저희 이제 이런 알고리즘 혹은 PS씬에서 연산 횟수가 10의 8승을 넘어가면은 1초가 넘어가거든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0의 4승만 돼도 5의 n제곱이면은 터지죠. 1초가 넘어가죠. 그럼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겁니다. 계산량이 많아져서 실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리얼타임이다 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리얼타임의 정의가 애초에 저희가 규정한 시간 범위 내에 알고리즘이 동작을 무조건 완료를 해야 된다가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런 5의 n제곱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제 살짝 좀 5의 n제곱에 그걸 적용을 해버린다면은 애지간한 이제 뭔가 PS의 서버를 쓴다고 가정을 해도 PS씬에서 사용되는 서버를 사용한다 가정을 해도 10의 4승이면은 5의 n제곱이었을 때 연산 횟수가 10의 8승이 넘어가니까 10의 8승 넘으면 되잖아요. 10의 8승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초가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실시간성을 못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 로봇이 이동을 해서 이제 순간순간 판단을 내리려면 적어도 미리세컨드 단위 안에서는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unhappy 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뭐 outlier detection 펑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던가 뭐 그런 게 여러모로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다? 칼만 필터가 요즘 저희가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렇게 크게 쏙 찾아보기 힘들다 라는 겁니다. 슬램 씬에서 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번들 어저스먼트인데 뭐가 번들이고 뭐가 어저스먼트인가 부터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번들이라 하면은 저희가 이미지 이제 2D 피처를 일단 뽑아내잖아요. 피처 매너로 이제 그 비주얼 오토메트릭 계산한다 하면은 그 피처들이 번들입니다. 그리고 어저스트 한다 하면은 뭐에 어드저스트 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조절을 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뭐에 조절을 하느냐? 카메라 포즈랑 3D 랜드마크 포인트 그 위치들의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개 그 2D 피처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카메라에서 피처를 얻어냈어. 그리고 핀홀 카메라 모델로 3D 랜드마크 포인트까지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비주얼 오더 매트리로서 카메라 포즈까지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잘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번들 어저스먼트인 겁니다. 뭐 시간 순서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슬램에서는 시간 순서대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2D 피처 우리가 구한 2D 피처랑 우리가 구한 이 카메라 포즈 and 3D 랜드마크 포인트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그때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non linear optimization을 배웠으니까 배운 거 그대로 써먹기 위해서 에러를 일단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에러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시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 Z를 우리가 구한 피처 포인트들의 픽셀 위치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H를 카메라 핀홀 카메라 모델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로봇이 이렇게 멍청하게 있으면은 멍청하게 있는데 딱 이미지를 얻었어요. 이미지에 꽃이 있죠? 꽃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딱 꽃이 있다고 이제 뭔가 여기 위치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위치를 Z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또 우리가 비주얼 오더 매트릭으로 얘 이제 그 포즈 얼만큼 회전을 했고 얼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했는지 나올 테니까 얘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x, y, z를 또 이제 우리가 이 x, y, z도 이제 알고 이제 얘도 이제 잠시만 꼬였네요. 잠시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결국에 이제 우리가 비주얼 오더 매트릭을 계산을 함으로써 얘랑 얘가 이제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z 값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얘를 활용을 해서 핀홀 카메라 모델에 넣어봤을 때 실제로 관측한 얘와의 오차가 줄어들게끔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되겠다까지 생각을 해낸 거죠. 이해하셨죠? 저도 이 대목이 계속 저도 뭔가 공부를 하면서 좀 헷갈렸거든요. 왜냐하면 큰 그림이 계속 보이기가 쉽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모식화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현재 이니셜 밸류로 그러니까 비주얼 오도메트리로서 계산한 이니셜 밸류로 P와 카메라 포즈가 있어요. 그럼 P와 카메라 포즈가 있었을 때 얘네 그거를 통해서 계산된 이제 핀홀 카메라 모델을 통해서 계산된 값과 이 실제로 우리가 피처 포인트로 관측한 값의 그 차이가 될 수 있도록 이 RT와 P를 동시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RT와 P를 동시에 조정을 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면은 RT와 P죠. P를 동시에 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내가 있을 위치 혹은 포즈와 이 랜드마크 혹은 맵을 이루는 랜드마크의 위치 P를 동시에 최적화한다 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와 맵을 동시에 최적화한다 가 되는 거고 그게 슬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로스 TF 로스 TF는 좀 다른데 TF가 이제 결국에 프레임에 관련된 관계 그거잖아요. 릴레이션십을 표현한 어떤 로스 내부의 뭐였더라? 프레임 그쵸. 그런 오브젝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TF로 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로스에서.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TF로 표현이 된다기보다는 이 TF로서 어떤 위치에 있겠는가에 대한 포인트 그 자체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줘야지 우리가 슬램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합의가 이제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정의한 이 에러를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부르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 3D 포인트를 2D 이미지로 2D 이미지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에러이기 때문에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한다. 결국에 우리가
2D 피처들을 구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다시금 3D 세상에서의 어떤 최적화시킬 어떤 목적들을 최적화를 해서 얻어내겠다. 그래서 리프로젝션 이렇게 되는 에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기합 다이어그램은 또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상한 수식이 나오는데 이 수식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하면 너무 이제 뭔가 수식이 나왔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수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톱어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 에러를 정의함에 있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의 이제 타임 스텝에서 로봇이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다 하면은 이 로봇이 하나의 랜드마크만을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 개의 랜드마크를 볼 거란 말이에요. 이 멍청한 로봇이 타임 스텝 하나에서. 네. 타임 스텝 하나에서는 하나의 포즈만 존재를 하겠죠. 여러분 양자역학 세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간 한 스텝에서 내가 여러 포즈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 스텝에서 하나의 포즈만 있게 되니까 있게 됐을 때 여러 개의 랜드마크 P1, P2, P3, P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살짝 이해하기 힘드니까 뭐 꽃, 도로 표지판 뭐 이런 것들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릴레이션십이 이 타임 스텝을 i번째 타임 스텝이라고 하고 이 랜드마크 타임 스텝을 J, 뭐 K, L, M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i와 J, K, L, M 사이에 이제 우리 이 정보를 알아야겠죠? i 번째 타임 스텝에서 J, K, L, M을 관측했다 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페어만큼 에러도 나와야 되겠다 까지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에러는 이러한 타임 스텝을 열로 하고 타임 스텝에 대한 그 개수를 열로 하고 행으로서는 랜드마크 수에 대한 그런 행렬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타임 스텝 1에서 랜드마크 1번을 탐지할 못했어. 그럼 여긴 0이죠 그냥. 그쵸 0이죠. 그리고 타임 스텝 뭐 100번을 이제 랜드마크 100번을 탐색을 했어. 그럼 여기 뭐 값이 있겠죠. 에러 행렬에. 그죠? 그걸 표현을 한 게 요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각 저 행렬에 i에서 j번째 값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머진 0으로 다 채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토탈 썸을 했을 때 서메이션을 했을 때 그거를 최소화시키고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저 J를 옵티마이즈 하면은 우리가 이 최적화된 각 타임 스텝에서의 카메라의 위치와 랜드마크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겠다. 그죠? 오케이.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열을 올려서 얘기하는 이유가 어차피 앞단에 뭘 공부를 하든지 간에 얘를 이해 못하면 끝이에요. 여기 또 괴랄한 수식들이 나왔다. 그죠? 괴랄한 수식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막 책에서 막 나열을 하는데 너무 경도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여기서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얘에 대해서 일단 최적화를 1번 해야 될 것이고 얘에 대해서 일단 최적화 2번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진짜 놀겠네. 늘 하던 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늘 하던 대로 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그냥 맹자로 이제 딱 수식을 전개하면 좀 보기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겠다 그거예요. 타임 스텝이 n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랜드마크 그 n개의 타임 스텝을 이동을 하면서 n개의 타임 스텝을 이동을 하면서 n개의 랜드마크를 관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 1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모든 걸 이제 어차피 다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최적화를 위한 value를 xd라고 이제 묶어가지고 싸잡아다가 이제 그 행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그냥 행렬이라고 할까 뭐 그냥 집합이라도 해도 되고 벡터라고 저기 써져 있는. 뭐 벡터라고 정의를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살짝 엄밀히 말을 하자면은 각각의 이제 디멘전들이 상당히 달라질 예정이라서 얘는 이제 4x4 행렬이고 얘는 이제 3x1 벡터잖아요. 근데 뭐 얘를 이제 4x1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바꿔가지고 4로 바꿔서 이제 벡터로 표현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각각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 행렬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벡터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싸잡아서 이제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는 그렇다면은 non-linear optimization에서 배웠던 거 적용하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인크리먼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크리먼트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늘 하던 대로 가우스 뉴턴 방식을 활용을 하든 르벤버그 마르코프 방식을 활용을 하든 결국에는 가우스 헤시안 그러니까 뭐 자코비안의 얘가 이렇게 벡터니까 자코비안 이 행렬을 구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얘를 자 그렇다면은 이 자코비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하던 대로 한번 1차 테일러 전개를 한번 해보고 그 1차 테일러 전개에서 얘가 이제 이 각각의 증분이잖아요. 얘가 그렇다면 얘가 이제 인크리먼트인데 뭔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싸잡아서 보면은 또 뭔가 보기 복잡하니까 한 번 더 나눠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그레디언트 따로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죠? 이 두 가지 표현을 주지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표현했던 그 싸잡아서 표현하는 XD를 이제 XC와 XP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얘는 XC 같은 경우에는 6/m 행렬이 될 거고요. 여기 곱하기 타임즈가 사라졌네요. 이거 좀 그 수정을 해 주셔도 되고 뭐 그냥 아니구나. 전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얘 트랜스포즈가 각각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네요. 여튼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 되어 있고 이걸 한번 쫙 엮어서 6/m의 벡터가 나올 것이고 얘도 이제 3/3 행렬 3/3 벡터니까 3/3 벡터래. 3/1 벡터니까 이제 얘도 이제 다 트랜스포즈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포즈 쫙 해서 3n의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 두 개 컨캐네이션 한 게 xd가 되겠고 그죠? 이 xd를 드디어 벡터로 표현을 했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코비안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각각에 대한 어떤 각각의 원하는 증분 얘네 두 개 증분 벡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에 얘에서 이제 다 증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거를 다 컨캐네이션 하면 그게 XD의 증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각각의 증분에 대한 이 행렬 여기서 트랜스포즈 들어가야 되는데 여튼 이거 좀 빠졌네요. 수식 보강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얘에 대한 그 이 두 개의 그레디언트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전체 자코비안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결국에 에러 ij번째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구한다면은 전체 그레디언트는 그거의 서메이션 아닐 겁니까? 그죠? 어차피 미분이니까. 그렇다면은 xij번째 그레디언트를 구할 건데 ij번째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딱 구할 수 있겠다라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희소하게. 왜냐? 어차피 우리가 ij번째 에러잖아요. ij번째 에러는 i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값만 가지고 있고 j번째 랜드마크를 표시했을 때 그 그레디언트 그 값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그레디언트 행렬은 이렇게 쭉 벡터로 연결을 해놨을 때 어차피 그레디언트 벡터로 나오니까 쭉 벡터로 연결되어 있다 했을 때 0 행렬 2/6 0 행렬이 쭉 나오는 가운데에 i번째에서 f의 ij가 나올 것이고 2/3
J의 0 행렬이 쭉 n개가 나올 때 J번째에 2의 ij가 있겠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 예, 이거잖아요. 왜 저기가 왜 그레디언트가 앞에 나와 있니? 잠시만. 얘가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그레디언트가 트랜스포즈가 앞에 나와야겠네요. 그죠?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을 때 우리는 헤시안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러니까 가우스 헤시안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정의된 자코비안에서 트랜스포즈 J를 다시 곱해서 2x2 행렬로 만들고 그거에 헤시안을 쓰면 되겠다 까지. 그러니까 2x2가 아니지. 잠깐만. 아니지.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2x2가 아닌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좀 살짝 꼬였는데 이게 여기에 트랜스포즈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여기에 트랜스포즈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수식이 헷갈리는데 이게 수식만 보다 보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계속 헷갈려요. 이게 여하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수식은 나중에 정확하게 보강을 해서 좀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전개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잠깐만. 아니지 이게 맞구나.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헷갈려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놔서 이제 얘도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얘 바이 얘 해서 이제 2x2가 아니고 좀 거대한 행렬 하나가 나오는데 스펄스하게 나오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스펄스하게 나오겠느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이제 하나의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나의 행렬이 들어간 벡터가 아니라 그냥 값만 들어갔다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0000 이제 A가 있고 또 0이 있고 또 여기 옆에 0이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 I번째 인덱스, J번째 인덱스라 가정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얘 V의 트랜스포즈 V를 계산을 해본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행렬이 나오는데 결국에 얘는 이제 0A 0 해서 I번째 X 거고 여기서 0 또 해가지고 J번째 B가 있고 또 0 될 거고 얘는 요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I의 I번째에 I행 I번째 열에 A 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I행 J번째에 A, B가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J행 I번째 열에 BA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B 제곱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헤시안의 전체적인 모식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헤시안의 구획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이제 다이어고널 이제 열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I번째랑 J번째가 만나는 위치에 있을 것이냐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봤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하나의 랜드마크만 보지 않고 카메라 한 개 위치에서 여러 개 랜드마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랜드마크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카메라의 인덱스 m이 n보다 크다는 걸 주지를 했을 때 이런 행렬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각 행렬만 있고 대각 성분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희소 행렬이 나올 것이고 여기 위치 그러니까 I랑 I가 만나는 위치요. 카메라 포즈랑 카메라 포즈가 만나는 위치는 그렇게 있을 것이고 랜드마크 포지션과 카메라 포즈가 만나는 위치에서는 또 뭐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각
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아니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트랜스포즈 되는 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랜드마크끼리 만나는 다이어고널 성분에만 뭐가 존재하는 희소 행렬이 되겠다까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에서는 이제 카메라 i번째 타임 스텝에서 j2번째가 이제 인식이 되었으면은 거기만 이제 값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행렬을 도식화를 해볼 수 있는데, 해시안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서명대 수학에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트릭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인버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해시안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스펄스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렬이 대부분 값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냥 맹자로 계산을 해버리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선형대 수학의 트릭을 하나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좀 간편하게 빠르게 계산을 해보겠다 까지가 책에 나오는 스펄시티 플러스 structure trick upper optimization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괴는 같아요.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인데, 먼저 카메라 포즈에 대한 증분을 구할 수 있게끔 수식을 만들어 놓고, 카메라 포즈에 대한 증분을 구한 다음에 3D 랜드마크 포지션에 이제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서 구해 놓겠다. 근데 얘에 대한 인버스를 그냥 구해버리면 비효율적이니까 그 과정에서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써가지고 이제 하겠다까지가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결국엔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드라이브 되는 내용들은 알아서 보세요. 그냥 여기서는 설명을 치울게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좀 이제 확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P가 주어졌을 때의 XC, 그러니까 카메라의 포즈를 먼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널, 그러니까 XP에 대한 걸 구해서 그거에 대한 합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인트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징분을 구할 때 쓰이는 행렬 요거에 대한 매트릭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n/m 행렬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쵸, n/m 행렬이겠죠. 근데 이제 뭐 n/m 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6n/6m이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컴포넌트들이 이제 그 쭉 있을 테니까, 여하튼 일단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편하게 생각이 안 될 텐데 이러면. 여하튼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이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이 행렬에서 이 행렬과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했는데, 결국에 나오는 거는 요만큼의 디멘존에 해당하는 행렬이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 행렬, 이 S에 대한 행렬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카메라끼리 관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co-visibility가 이 행렬에 나타난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카메라 얘가 1번 타임 스텝에서의 카메라 포즈고, 얘가 이제 4번 포즈에서 4번 타임 스텝에서의 카메라 포즈인데, 여기에 값이 있다는 거는 1번과 4번이 서로 관측 가능하다라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뭐 이해 안 하셔도 여기선 큰 상관없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제 이 해시안 행렬에 대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해시안 행렬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살짝 곡괭이 같이 생겼잖아요. 얘를 이제 그냥 인버스를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까 전과 같은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인버스를 구해서 결국 증분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그 증분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겠다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 결국에 들었을 때 이제
C2에서 랜드마크 포인트 P6를 관찰을 했다면은 해시안에서 C2 위치에서 P6의 위치에 있는 곳에 성분이 있을 것이다 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고,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커널 펑션 같은 걸 쓸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좀 다른 궤의 내용이에요. 다른 궤의 내용이라서 여기선 크게 다루지 않을 건데, 결과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커널 펑션 없이 이제 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그레디언트가 폭발하는, 그레디언트 갑자기 팍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왜냐면 이제 아웃라이어를 따로 제거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면 팍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혹시나 랜색을 돌린다 하더라도 걸러지지 못한 아웃라이어를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에러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가 폭발하는 걸 막겠다 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트릭은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적화까지 완료를 해서 우리가 슬램을 구현을 할 수 있다 까지의 내용이 챕터 8의 내용입니다. 최대한 추격할 만큼 추격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프랙티스를 좀 살펴보자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상 아실 필요가 있나 솔직히 잘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구현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이제 슬램을 구현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SF, 그러니까 Structure from Motion을 이제 구현한 거거든요.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난립하는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핀홀 카메라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형성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다 라고 이제 가정합시다. 뭐 이렇게 오픈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번들 어저스먼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해서 좀 더 그럴싸한 스트럭처를 만들어 보자는 게 이번 프랙티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보자면은 일단은 번들 어저스먼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바울 데이터셋이라는 걸 좀 받아야 됩니다. 바울 데이터셋은 오픈 데이터셋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어떤 카메라의 위치와 그거에 대해서 관측한 랜드마크 포인트들이 시간 순서 관계없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받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받아서 최적화를 하는 소스가 얘 bundle adjustment.py랑 utils.py인데,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냐 하면은, 일단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데이터를 읽어와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카메라에 대한 그 변수와 랜드마크 포인트에 대한 변수를 쌓아가지고 3D 포인트에 대한 변수를 쌓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최저값을 찾아내겠다 까지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utils에서 이제 residual 함수가 이제 저희가 최소화할 목적 함수인데, 3D 포인트들을 2D로 이제 2D 평면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차를 계산을 해서 서메이션한 residual을 목적 함수로 두고, 그거에 대한 bundle adjustment sparsity, 그러니까 자코비안, 그거에 대한 자코비안이 관계를 이제, 그러니까 자코비안 관계 있잖아요. 이거 실제적인 자코비안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이제 이 자코비안 값이 있겠는가에, 해시안의 값이 있겠는가에 대한 그 희소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를 리스트 스퀘어스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API를 사이파이에서 제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파이에서 제공된 이제 API를 받아서 최적화를 해 보았을 때 우리가 결과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카메라까지 이제 쭉쭉쭉쭉 위치를 해가지고 카메라 위치랑 3D 랜드마크의 그 랜드마크의 위치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선 카메라 위치를 시각화하는 건 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랜드마크의 포지션들만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따로 또 저장을 합니다. 이게 번들 어저스먼트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다랑, 이게 오리지널도 일단 시각화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도 포인트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이제 이 최적화에 대한 그 레지듀얼 리절트, 그러니까 레지듀얼 리절트가 얼마나 옵티마이즈 됐나를 피규어로 저장해 주는 것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파이크가 조금 있는데, 이런 아웃라이어들 값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렌색을 좀 적용을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렌색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렌색에서도 걸러지지 못한다면 얘도 이제 로버스트 커널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그레디언트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거까지는 구현 안 했고, 이제 그래서 시각화를 오픈 3D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각화를 하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최적화를 한 포인트 클라우드, 이거 왜 느려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뭔지는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얘가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얘는 이제 아까보다 좀 조잡하죠. 에러가 껴있는 그런 모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다. 스트럭처럴 모션을 이용할 수 있고, 얘를 타임 시퀀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슬램에 적용할 수 있는 번들 어저스먼트인 거고, 근데 무한정 타임이 늘어났을 때에 데이터가 늘어나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정보를 쳐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챕터 8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